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창밖을 보면은 되게 우울해요. 그리고 비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뉴스도 썩 좋은 거 그런 뉴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쓱 둘러보고 대충 그래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몇 가지 뉴스랑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에이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에이다가 사토시 가루, 비트코인 페어 기준에서 사토시 가루 1577 사토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에이다가 조금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선까지 그 다음에는 바운싱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578 사토시라고 이 사람은 그렸는데 1577 사토시예요. 지금 현재 제가 녹음하고 있는 와중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운싱을 만약에 하면 1781 사토시, 211 사토시 정도, 그러니까 한 13% 정도는 바운싱을 갑자기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다른 차트에서 이제 몇 명이 같이 말씀드려서 공통되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에이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개인의 판단이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계속해서 오르다가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5월달 초까지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0.0151 이 정도 상태에서 보시면은 0.024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53% 정도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5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8월 달에 밤감기로 들어가요. 비트코인 밤감기는 2020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정확히 2019년 5월 달부터 바로 1년 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밤감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있긴 한데, 보통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뭐 어떻게 5월 달부터 어떤 시세가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금서부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 연도 말까지 7,000불을 만약에 넘잖아요. 만약의 경우, 그러면은 5월달은 조금 슬픈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상승은 6월달부터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리한 장세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는 또 다르게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거랑 곁들여서 제 생각을 같이 믹스해서 같이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 리플은 근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뭐 조금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건 뭐 리플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다고 판단해요. 전저점을 만약에 깼으면 이번에는 되게 많이 위험한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나마 그 저항선은 분명히 지킨 것 같아요. 지지선은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뭐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을 589달러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건 모르죠. 비트코인이 진짜 10억 가면 예를 들어서 리플 한 개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저는 너무 희망회로만 너무 돌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강조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토탈 마켓 캡이에요. 암호자산 토탈 마켓 캡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대각선으로 찍 아래로 내려있는 이 구간이 있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트위터가 이거를 올렸을 때가 18시간 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24시간 안에는 분명히 바운싱을 전체적인 시장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오늘 이제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이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오늘 오후 정도부터는 전체적인 그린 컬러가 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피바다야, 완전히 다. 예.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야, 내가 비트코인 캐시 어떻게, 비트코인 SV 어떻게, 야, 비트코인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중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려 놓은 상태인데, 알고 보면 또 비트코인 가격은 올려놨어. 예. 알트코인은 좀 떨궈놨는데, 예.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계속해서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오르는 거 없고, 오르는 코인 없고, 계속 내리는 코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밤 정도가 저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뭔가 패턴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RSI가 83을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코인이 많이 하락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얘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RSI가 만약에 100을 넘어버리면 만약에 너네 어떡할래? 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횡보장세, 횡보장세를 그냥 돌파를 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7,000불대로 급작스럽게 34%가 급등해버린다. 지금 18일인가요? 18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7,000불대까지 급작스럽게 계속해서 올려버린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진짜 실제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든 코러스가 되는 지점이 지금 며칠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런 견해를 어필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럴 수 있을 확률이 한편으로는 되게 높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지금서부터 이번 달 말까지 이런 패턴의 상승 구간이 오잖아요. 지금 그린 컬러 기둥이, 그러니까 5월달 바로 전까지. 그러면은 12일 정도, 13일 정도가 남은 구간이에요. 지금서부터. 근데 만약에 10 며칠 안에 이런 구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다면 5월달은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만약에 설마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런 장세가 펼쳐지면,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급상승은 급락을 불러온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자. 라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울한 장세, 핏빛 다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장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해두세요. 그리고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패턴이 오면 5월달은 조심하자. 5월달은 진짜 쉬어야 될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달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게 틀리고 이런 급등 패턴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리하게 예를 들어서 5,250불, 60불, 70불, 그 다음에 5,300 얼마대 또 지리하게 끌고 가. 지리하게 이렇게 한 5,700불까지 질질 끌고 가, 이번 달. 그러면은 급하락 패턴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제가 그 단언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누구나가 아마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만약에 결론이 나면 그 두 가지 패턴으로 갈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SV 때문에 마음 조류하실 분이 되게 많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눈여겨본 게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여기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이란 이 단어 자체를 쓴다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것도 비트코인 캐시도 아니고 SV가. 근데 SV 측에서 컨퍼런스래요. 컨퍼런스를 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해커톤을 하거든요. 또 웃긴 게, 또 이럴 때 또 해커톤을 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의아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4월 30일부터 이 해커톤 참가하는 거 사람들에 관해서 등록을 받아. 그 다음에 해커톤을 가상으로 이제 여는 게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또 열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5월 30일 날 해커톤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해커톤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커톤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SV 측에서 뭔가 준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5월 15일 날인가? 그때 비트코인 캐시에 하드포크가 있어. 하드포크도 있고 얘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커톤을 한 달 동안 거의 SV도 펼칠단 얘기는 바로 이번 달에 무슨 SBI에서는 SV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뭐 상장 폐지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바이낸스에서는 SV를 상장 폐지시킬 거다. 영향력 있는 두 개의 어떤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되게 웃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좀 웃기게 보이거든요. 이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어쨌건 뭐 모르겠어요. 저라면 만약에 급락 구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현금이 있다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도박과도 같죠. 근데 언제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SV가 뭐 상장 폐지된다. 비트코인 캐시도 악재가 쏟아져. 근데 다음 달에는 얘네들도 이런 식의 이걸 또 펼쳐. 컨퍼런스를. 해커톤도 하고 SV도.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가 또 앞에 있어. 예. 딱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XRP 차트예요. XRP도 어저께 이제 거의 전저점에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 구간을 분명히 밟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많은 차트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봐요. 국내에 있는 계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저는 제가 차트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저보다 다른 사람들 걸 더 많이 봐요. 저는 한 15명도 넘는 차트 그리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특히나 아마추어 그러니까 본인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도 이 트위터 같은 거를 보면서 이 바닥에 있은 지 어떻게 횟수로 따지면 4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밥이 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맨날 시리얼에다가 뭐 하다못해 집에서 한국 사람은 수제비만 끓여 먹고 나 트레이더다. 암호 자산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근데 냉장고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짬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 말이 좀 어느 정도 맞았어. 제 말이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눈여겨봐서 딱 진짜 많은 차트를 봐요. 막 40개, 50개, 100개가 넘는 걸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공통 분모가 이렇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딱 그게 딱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건, 지금 패턴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건 뭐 리플이 뭐 50만원 갈 거다, 100만원 갈 거다 말하시는 분들, 리플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결국에는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포트에 일정 부분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고 그리고 키 맞춤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370원대 그러니까 어저께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고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웨이브인데 코인리스인가? 제가 코인리스는 알람을 딱 걸어놔서 무슨 뉴스가 뜨면 패드에 뚝뚝 떠요. 근데 웨이브에서 어저께 뭐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뭐 플랫폼이 뭐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급락했다. 그래서 이게 1사토시나 10사토시에서 거래가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그런 게 있어. 차트가 딱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누가 뭐 얼마에 이걸 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되게 헐값.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은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웨이브도 마찬가지야. 웨이브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생겨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좀 강력하게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시세는 별 볼 일 없었고 급등도 없었어. 예. 근데 갑자기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야 웨이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 그냥 손절매하고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땐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터지면 마찬가지야. 뭐 부동산이 폭락할 거래. 근데 막 부동산에 가서
막 집 살라고 돌아다녀 보면 폭락한 집은 없어. 예? 폭락한 집은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폭등할 거래. 근데 또 폭등한다고 한국 정부에서 뭐 집값 상승이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 나오고 3개월 있다 딱 보니까는 또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뉴스나 아니면 이런 거래소들이 장난치는 거에 휘말리시지 마시라는 거죠. 예,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자도 아니고 저 잘났다고 막 생각해서 떠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릴 뿐이지 그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고르시고 잘 분별을 하세요. 예. 그래서 잘 이렇게 보세요. 누군가가 말하면 그게 절대적이라고 그걸 믿지 마시고 항상 그게 누가 됐든. 예. 그리고 뭔가 이득관계가 있게 분명히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몰아가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거든요. 뭐 100배가 간다. 100배가 가는 코인을 뭐 추천한다. 어쩌고저쩌고. 개소리에 개소리. 100배가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거기에 낚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리고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월 달에 5,200달러였다. 예, 2017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9년 4월 달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200불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그 예전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냐 누군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 5,270불 막 5,250불 막 이렇게 막 빌빌거려. 근데 지금 보시면 2017년보다 정확히 2년 전인데 그때보다 펀더멘탈이 아니면은 암호자산을 바라보고 있는 매스컴이나 전체적인 어떤 그 업계 시각이 아니면 그 외 대중들이 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 됐을까요? 긍정적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사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 말부터 관심을 갖고 2016년 초부터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2016년도구나. 그때 제가 그 어떤 분한테 막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들떠도 안 봤어. 예,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그러더니 막 물어봐 저한테. 예. 야 그거 믿을 수 있겠어? 예.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야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더니 저를 막 이상한 사기꾼 취급해. 막 다단계.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예. 그때 생각하면 저는 제 딴에는 제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야 너 힘들게 일하니까 힘들게 사니까 단돈 몇백이라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봐라. 차라도 바꿔봐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 저한테 이제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요. 솔직히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패치 AI고 이거 비트토렌트 그리고 베리블록이 있고 셀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공통분모가 뭐냐면 패치, 셀러, 비트토렌트, 베리블록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IEO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이낸스하고 공통분모가 또 있는 코인이 많고. 근데 보면은 패치 같은 경우는 250원인가? 200 몇십 원에 지금 코빗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코빗에서는 코인을 거기다 상장을 시킬 때 되게 많이 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넥슨 김정주 회장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가 생각하는 큰 그림 범주 내에서는 허접한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코빗이란 거래소에 상장 안 시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보시면은 패치 같은 경우도 IEO 퍼센테이지가 6%밖에 안 됐었어요. 비트토렌트도 6%밖에 안 돼요. 예, 보시면은
그 셀러도 6%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베리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게 공통 IEO 통해서 나온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코인이다.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가격을 얘네들이 물량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가격을 계속 떨굴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과 같아. 만약에 개발진들이나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스팀같이, BTS같이. 근데 그게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본인들이 로드맵을 추진하는 어떤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시장을 만약에 올려나가면서 그 펌핑 작업을 하는 것도 이들이 될 거고, 또한 중요한 게 이들이 주된 세력이 돼서 아마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 아마 올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아마 회전을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코인 개수가 많은 코인도 분명 있긴 하지만 어쨌건 중장기로 봤을 때 좋게 봐요. 예. 저스틴 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트토렌트, 패치, 셀러, 다 좋게 봐요. 그래서 어쨌건 누군가가 이런 코인 사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인데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차트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이것도 누군가 그렸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설명할 때는 저도 이제 보면서 2-3시간 생각도 하고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결론 도출이 나면 방송 녹음을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적으로 맞는다고 말씀 못 드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20명이 넘는 30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그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 근데 그것 중에 제가 또 고르는 거예요. 추리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추려서 공통분모가 있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제하고 오늘 그 차티스트가 말하는 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반복되거든. 반복된다는 얘기는 뭔가 있는 거거든,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스권 장세다. 지금 보시면은 4,921불. 그래서 4,921불에서 보시면은 5,348불에 박스권 장세, 5,270불대 박스권 장세, 당분간, 그러니까 5월 전까지 있다가 5월 언저리 무렵까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800불대를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5,348불을 뚫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지도가 없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오미세고에서도 바이낸스 같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운영한다. 막 여기 보시면은 디센트 라이즈드 익스체인지 덱스 이런 걸 운영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것저것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개발자 대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윗을 올렸어요. 자기네 로드맵은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마일드스톤에 관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계속해서 밟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또 밑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시세는 안 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파시고, 만약에 익절이라고 판단하시면 파시고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가격 안 올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너는 오른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 그러면서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 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판단이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버텼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물려 있는 것도 많고, 물론 초반에 들어왔던 자금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점에 갔던 거 대비하면 저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 업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많은 이득이 있었다고 해도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 또 드리고, 오미세고, 그리고 이거는 실적이 뚝 떨어지자 가격이 뚝 마트 최저가로 살 길 찾는다. 그래서 쿠팡 등 이커머스 탓 업황 부진, 올 들어 이마트 국민 가격 이어 롯데마트 극한 가격, 마케팅 등 소비자 방문 늘리기 무한 경쟁. 제가 요즘에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커머스 업계의 확장,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지금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마트들 아니면 소규모 동네 마트들, 지금 하다못해 동네 마트를 넘어서 새벽 배송이 막 여기저기 업체에서 계속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마트 같은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을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1년에 1조씩 손해를 보면서 계속 이 업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자영업자. 이거는 K뱅크가 BIS 비율이 관리 비상이다. 이대로면 10% 아래 추락. 왜 지금 K뱅크가 물망에 또 올랐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인터넷 뱅크가 어쩌느니 뭐 엄청 잘 나가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그냥 잘 해나가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 자금 수혈도 잘 하고 있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K뱅크는 BIS 자기 자본 비율이 10%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부족하다. 정상 영업 차질, 고객 이탈, 악순환, 반복 우려. 그래서 KT하고 엮여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은 은행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요. 근데 이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알고 보면 지금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1군은행, 2군은행,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거에 관해서 기준율을 만약에 못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아마 영업을 더 이상 못할 거예요. 그게 바젤 3에서 나온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에 관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올해부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오늘 17일 심사 중단이 결정됐기 때문에 KT나 K뱅크 입장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본금 확충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K뱅크는 현재도 자본금이 부족해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한 상태이죠. 라고 나오죠.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대출해주고 먹고 사는 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이자놀이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출해줄 돈이 없어.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 중단인데 여기서 이 10% 위로 채우려는 자금을 분명히 수여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영권에 관해서 KT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KT가 입김이 더 세. 1대 주주니까. 근데 누가 여기다가 돈을 넣을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 중국의 입김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소뱅의 입김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누군가 어떤 세력의 입김이 또 들어갈까요? 근데 중요한 건 KT는 그 중심에서 코어에서 뒤로 물러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가 오류, 서울서만 456채, 조세 신뢰도 흔들, 격차가 큰 서울 8개구 전수조사. 그래서 여기 서울 8개 자치구별 표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이 격차가 되게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공동주택 가격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서울에서 많이 그러니까 괴리가 되게 많은 데가 가장 괴리가 큰 데가 용산구예요. 용산구가 7.65%예요. 가장 많어.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강남이 원래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자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실로는 강남에서 진짜 알부자면서 부자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용산으로 되게 많이 옮겨갔어요.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용산 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단독주택을 샀는지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상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강남보다 더 많이, 용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후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강남구보다 아마 용산이 더 돈이 될걸요.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 보시면은 공시가 오류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를 아마 트리거로 삼아서 아마 세금을 아마 더 올릴 거예요. 그것도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약간 대지가 되게 큰 단독주택, 개인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대출 막혀 미계약 속출하고 있다. 현금 부자만 줍줍. 홍제역, 해링턴, 무순이 청약, 일반 분양 41%, 계약 포기 물량, 5천여 명 몰려 33대 1 경쟁.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청약 통장이 중요해졌었던 시점이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보시면은 진짜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어떤 도시들 같은 경우는 뭐 제로 퍼센트예요. 0대 0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 여기는 보시면 33대 1이잖아요. 근데 0대 0이에요. 그러니까 청약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더 많아. 지방에 만약에 그러니까 집을 잘못 사면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전이 더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금 자산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33대 1인데 무순이 청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무순이 청약으로 괜찮은 지역에 호재가 껴있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이렇게 아마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현금 가진 사람이 앞으로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게 많겠죠. 근데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암호화폐가 만약에 올라준다. 2, 3년 내에. 그러면 현금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순이 청약 통장 뭐 저런 사람들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사는 지역보다 괜찮은 지역, 괜찮은 뭐 새 아파트에 가시거나 그런 기회도 한번 노려보세요. 분명히 그러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막 떼부자가 된다, 대부호가 된다 이런 거는 꿈꾸지 마시고 그 정도는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연중 최저치 찍은 금값이 올 연말 1,400달러까지 뛴다. 금값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4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런 뉴스는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0 제가 이따가 아까 캡처한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1200 몇십 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1300불에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올 연말 1400달러까지 뛴다라고 여기 얘기 나오죠. 기사에서는 또 아시아 경제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300불 기준으로 해서 1600불을 최소한 넘어서 1600불을 넘어야 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암호자산하고 금은값하고. 제가 유튜버 상에서도 금은값이 뛴다. 경제 위기가 오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7년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지금서부터 7년 전에.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바이낸스 185억 규모 자사 암호화폐 소가. 그래서 바이낸스 16일 82만 9,888개의 BNB 소각했다. 매분기 BNB 소각, 투자자 이익 환원 목적. 누가 묻지도 않았어. 근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갑자기 이걸 띡 내보냈어. 그리고 바이낸스 뉴스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보시면은 시세가 별 볼 일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계속해서 세력들이 환기를 알게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와도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렸어. 거기다가 악플도 안 달렸어.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작업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뉴스 보면 이게 어디 왜 여기 나왔지? 코인텔레그래프나 뭐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여기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다는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만히 보세요. 암호화폐 시세가 앞에 띵 나와 있어. 뭐 이더리움이 얼마네, 비트코인이 얼마네, 막 이런 게 나와 있어. 리플이 얼마네. 걔네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뭘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어떤 게 더 안전자산인가. 예.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디가 더 그러니까 노화의 방주인가. 어떤 게 더. 그거를 판별을 늦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송금세 제안했다. 비트코인 채택 촉진 전망 4월 18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 계획은 미국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모국에 돈을 보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브스의 암호화폐 전문가인 빌리 반브로는 그 정책은 추가적인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고 빌리 반브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이민 정책에 관해서 되게 극악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되게 안 좋게 축소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히스패닉을 다 보면은 남미로 다시 몰아내자.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왜 그럴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양적 팽창을 한다. 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축소할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제조업은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은 점점 축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불법 이민자 그런 사람들이 체류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돈은 못 벌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총기가 허가돼 있는데요. 그리고 불법으로 총기도 매매할 수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지금 그 국경장벽 건설도 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송금세, 국제 송금세, 이것도 한 거고, 히스패닉을 몰아낸다.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을 한 방 쏴서 뭐 한 10명 죽인다. 이런 거. 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히스패닉들이 본국으로 가거나, 어쨌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래도 미국 내에 남아있으면 국제 송금을 통해서 본인들 나라에 뭔가 보내야 되는데, 송금세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래서 뭐 XRP가 뭐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익명성 코인 있죠. 모네로라든가 대시라든가 아니면 뭐 지캐시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붐업을 일으킬 확률도 높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좀 약간 한편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세가. 그것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멕시코에서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의 송금을 막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협이다. 왜냐하면 그 돈이 본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미국 경제에 계속 유통되고 있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 그거에 관한 명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송금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거 캠페인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결국 이 정책은 법정 화폐와 금융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와 채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 탄핵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도 많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죠. 계속해서. 탄핵 안 된다. 재선에 당선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한 얘기, 그리고 트럼프에 관한 얘기, 그거에 관해서 유튜버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나 라고 한 것도 가만히 저랑 반대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미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여행업계,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이 도입이 활발하다. 왜 하필 여행업계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영국이 나와 있어요. 브렉시트가 코앞에 있는 영국. 영국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여행시장 규모는 최대 29억 원에 이른다. 29억 원밖에 안 해. 근데 비트코인으로 출장 경비를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하여 이 시장의 경쟁 우위를 점유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코퍼레이트 트러블러는 영국 최대 여행사 플라이트 센터 트래블 그룹의 자회사로 유명하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바이낸스도 영국에 진출을 했고, 근데 여기 비트페이가 나와 있어요. 비트페이가 어디랑 되게 많이 친할까요? 여러분들 비트페이가 어디랑 많이 친할까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2018년부터 여행산업의 암호화폐 결제 분야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바이낸스는 호주 스타트업 트래블바이트에 약 28억 원의 투자해 전세계 주요 공항의 통합 결제 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세계 은행, 어떻게 보면 전세계 공항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대, 바이낸스가. 왜 얘네는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닐까요? 왜 코인베이스는 앞장서서 나오지 않을까요? 폴로니엑스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친중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이낸스가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중국은 되게 싫어하는데 바이낸스에 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 되게 이상한 게. 그리고 또 바이낸스가 중국의 또 거래소가 아니래. 창펑자오는 캐나다 시민이래. 또 그렇게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창펑자오가 가진 피가 어디 필까요? 결국에 그런 거를 가만히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XRP 러브, 리플, 크립토 파워드 X 라피드에 대한 글로벌 확장 계획 발표. 그래서 오늘 뭐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무슨 뭐 부사장? XRP 부사장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분들하고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도 갔고, 그리고 토스도 거기 가더라고요. 그리고 뱅크샐러드인가? 거기도 나가고, 정부 고위 관료자 분 중에 한 분도 거기 가셔가지고 같이 뭐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뭐 발표를 하시는지. 근데 어쨌건 그 여파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국 시장이 암호화폐계에서 되게 허접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보잘것없는 규모는 분명히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글로벌 확장 계획 발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화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니면은 뭐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뭐 돈을 보내. 근데 이 리플이 중간에 껴있어. 그래서 리플로 전송이 되고, 그게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면 그게 파운드화가 돼가지고 그게 영국에 있는 제임스라는 친구 계좌에 파운드로 입력이 돼.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제임스가 파운드로 저한테 송금을 하면 리플이 중간에 껴있고 제 계좌로 들어올 땐 원화로 입금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껴있대요,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가격대가 그냥 만약에 어저께 370원대는 넘어가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많이 폭등을 안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나 다른 거보다 키 맞춤을 제일 많이 안 한 게 사실은 리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도 물론 많고, 그래서 많은 양을 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조금 투자는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오늘 그리고 그걸 또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시세인데 아마 여기서 시세 변동이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막 핏빛으로 만약에 이 시세 전체 시장이 물이 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그러진 않거든요. 분명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 되면 또다시 그린 칼라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시세 상승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초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급등 구간이 이번 달에 만약에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7,000달러를 만약에 설마 꿈이긴 하지만 찍으면 5월 달에는 위험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슬금슬금 오르면은 그게 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어설프게 폭락은 지금 상황에서 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모든 분들 오늘 날씨가 썩 좋진 않은데 우산들 다들 잘 챙기시고 다들 이제 끝까지 잘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한 해는 웃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은 지나야 그때서부터는 아마 진짜 불장이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생각해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간이 아마 한 몇 개월은 지속이 될 거예요. 6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또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거하고 다른 사람 차티스트가 보는 거랑 관점을 믹싱해서 제가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뉴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